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 우리 적분 단원의 스스로 마무리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업고사에 필요한 부분만 할 거니까 몇 문제는 제외될 거예요. 같이 1번부터 쭉 보면서 복습하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네요. 그때 f0은 1이고 f1의 값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얘는 부정적분 문제죠. 이제 인티그랄 dx 이렇게 있으니까 이 주어진 fx는 자, 인티그랄하고 dx하고 요 사이에다가 얘네 둘을 덧셈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것은 분모는 x 플러스 1이고 분자는 x 세제곱 더하기 x1이 되겠죠. 그쵸?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되고요. 여러분 x 세제곱 더하기 1은 여러분 또 혹시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거 인수분해하는 공식 어떻게 됐었죠?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a가 x라고 생각하고 b를 1이라고 생각하면 이 주어진 요 x 세제곱 더하기 1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바꿔볼까요? 자, 바꿔보면 왜 안 지워지지? 다 지워졌다. 자,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 x 플러스 1은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인티그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죠. 자, 부정적분이니까 바로 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c 이렇게 뒤에 적분상수 c가 붙게 되겠죠. 자,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0을 넣으면 1이다 이거 알려준 거잖아.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을 여기다 x 대신 다 0으로 바꾸는 거죠. 0을 대입하면 없어져 버리고 c만 남는데 그 c가 바로 f0일 때 1이다. f0일 때 여기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1이다. 그러므로 fx는 정확하게 이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주어진 문제 최종 문제가 뭐예요? f1의 값이죠. f에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f에다 1을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요건 2인데 2는 6분의 12니까 6분의 12에서 6분의 1 빼면 6분의 11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곡선 y는 fx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앞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가 곧 뭐죠? 미분계수고 우리는 미분계수 구하는 바로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접선의 기울기 2x 플러스 2가 f 프라임 x를 알려준 거예요. 도함수 2x 플러스 2. 자, 접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2다.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2다. 이걸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이 fx라는 녀석을 이제 찾아내야겠죠. fx라는 녀석이 점 1,1을 지난대요. 이 곡선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1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미분된 걸 보고 미분되기 전에 걸 찾는 거니까 fx는 인티그랄 2x 플러스 2 dx 자, 적분해 주면 되겠죠.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방금 전에 봤듯이 f에다 1을 대입하면 답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f1은 1 플러스 2 플러스 c 이게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결국 fx는 정확하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주어진 문제는 f5죠. f5의 값은 그러면 5를 대입하면 되니까 25 플러스 10 빼기 2
자, 이렇게 되니까 35에서 2 빼니까 33.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죠. fx가 다음과 같은 식이래요.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양변을 미분해 보면, 즉 일단 아래 식은 놔두고 이거를 일단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어떤 식이 되죠? f 프라임 x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데 누구를 가지고? x를 가지고, 그러니까 t 대신에 x로 바꿔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분된 식 f 프라임 x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극한 모양으로 표시된 우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1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앞에서 복습도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f 프라임 x라고 썼을 때 이렇게 쓰죠. 리미트 x가 특정한 값 x라고 하지 말고 f 프라임 a라고 할까요? 자, a. 그러면 x가 a로 향해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xa 여기 xa가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게 미분계수 f 프라임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리미트 x 빼기 x가 1로 갈 때 자, 분자를 보면 fx제곱 마이너스 f1이 있는데 분모에 요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x제곱하고 1 요 두 개가 요 안에 써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써 있기만 하면 이게 바로 뭐야? f 프라임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얘가 1로 써 있고 여기 써 있고 마이너스로 연결 이렇게 돼 있는 게 확인되면 이게 바로 f 프라임 1입니다. 근데 지금 분모에 뭐밖에 없어요? 분모에 x 빼기 1밖에 없죠. 그럼 옆에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려면 옆에 뭐가 붙어야 되죠? 네, 요거 옆에 x 플러스 1이 곱해져야 돼요. 그럼 여기 아래만 곱하면 식이 앞에 거랑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식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분자에도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가 드디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fx제곱 마이너스 f1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x 플러스 1이 따로 하나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의 모양이 딱 갖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1이 되고 뒤에 x 플러스 1이 곱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곱해지는 건데 이 x에도 여러분 여기 x에도 지금 현재 x가 1을 향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x가 1을 향해 가서 결국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네, 1 더하기 1, 2가 되는 거예요. x가 1을 향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 1만 알면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아까 우리가 fx를 미분한 f 프라임 x가 얼마인지를 여기서 찾아놨었죠. 자, 여기서 f 프라임 1은 얼마냐? 1을 이렇게 대신 넣어주면 이쪽은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그 결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이 되겠죠. 3. 그래서 f 프라임 1은 3이 되고 얘는 3 곱하기 2니까 6.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 f 프라임 x가 이렇게 도함수를 이렇게 주어지고 fx는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7을 갖는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극대극소는 미분계수가 0일 때 생기죠. 그래서 요 정보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f 프라임 3은 0이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3일 때 0이다. 그리고 이 극소값이란 말은 원래 함수 f에다가 대입했을 때의 값이죠. 그래서 이게 f3은
마이너스 27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두 가지 정보로 문제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보면 f 프라임 x의 저 k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에다가 f 프라임 3을 대입해보죠. f 프라임 3을 대입해보면 지금 여기다 3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3 대신 x 대신 3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죠? 처음 게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0, 3일 때 0이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9니까 k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우리 k 값을 찾을 수 있게 됐고, 그럼 f 프라임 x를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요거는 바로 인수분해를 좀 해보죠. 3을 묶어주고 이렇게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요게 미분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가 언제 0이 돼? 0이 되는 상황 x가 3과 x는 마이너스 1이죠. 바로 요게 언제요? 이게 극소값이었죠. 극소값 극소일 때고 요게 그러면 극대일 때가 되겠습니다. 극대일 때.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x가 a일 때 극대값 알파를 간다고 했는데 바로 x가 a일 때, 즉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요. k 값도 찾았고 a도 찾았으니까 마찬가지로 극대값 알파만 우리가 이 알파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극대값 알파는 이거를 x 이퀄 마이너스 1을 누구한테? fx에 넣어줘야 돼. fx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럼 fx를 알아야겠지. 근데 fx는 현재까지는 모르지만 미분된 함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면 fx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적분해 볼까요? fx는 인티그랄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요거를 적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정보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다. 그래서 f에다가 3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c. 근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27이 돼야겠죠. 얘들은 빼져서 없어지고 요 식에서 양쪽이 마이너스 27 똑같으니까 c 값은 얼마? 네, c는 0이 돼야겠죠. 0. 그래서 c는 없어지는 거죠. c는 필요 없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그냥 얘예요. 얘. 자, 이제 극대값 알파를 찾는 거죠. 자,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f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마이너스 1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x 대신에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c는 없죠. 요 값이고 여기 이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겠죠. 5. 자, 그럼 요게 바로 알파예요. 극대값 알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다 구했네요. 네. k는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1, 알파는 5. 이 세 개를 합하는 거죠. 합해 볼까요? a가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알파는 플러스 5. 이렇게 합하면 얼마죠? 예,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함수 fx와 fx의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라지 fx랑 스몰 fx가 섞여 있을 때는 일단 양변을 미분해 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양변을 미분해 보죠.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라지 fx를 미분했으니까 스몰 fx가 될 거고, 자, 오른쪽은 요거 미분할 때 곱의 미분법 쓰는 거죠. 요 x랑 fx 곱해져 있으니까 한 번씩 미분을 번갈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x를 미분하면 1이 되니까 그냥 fx가 되고, 플러스 이번엔 x를 쓰고 f 프라임 x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기에는 원래 x 프라임 이걸 쓴 거죠. 그러니까 1이 된 거 1에서 안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 녀석을 이제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그냥 없어지겠죠. 자, 이와 같이 되고 양변을 우리가 fx가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 요 녀석을 이 좌변으로 넘겨주면 넘겨주면서 양쪽에 x로 이렇게 나눠줘 보죠. x를 이렇게 나눠줘 보면 바로 fx가 f'x가 얼마인지 나오죠. f'x가 6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6x 마이너스 8. 자,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고, 그럼 우리가 fx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fx는 인티그랄 6x 마이너스 8 dx 어떻게 되죠? 네, 3x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의 정보 또 있네요. f에다 0을 넣으면 2다. 그러니까 여기다 f에다가 0을 대신 대입하면, 그럼 0 대입하면 얘네들 사라지잖아. 얘네들 없어지잖아. 그럼 c만 남는 거죠. 요게 2다. 그래서 c 값은 2가 되는 거고, fx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c가 2가 된 상태고, 그럼 f2의 값은 얼마냐? f2는 네, 여기다 2 넣으면 되죠. 여기다 2 넣으면 얼마야? 4, 3, 12 빼기 2, 8에 16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번 fx가 2x 플러스 1이다. fx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1부터 3까지 fx dx고 뒤에 거는 8부터 3까지 fy dy인데, 여러분 이렇게 변수가 좀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이 함수 자체는 똑같은 함수잖아요. 그죠? fx 이 형태가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뒤에 있는 이 y를 그냥 x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y를 x로 바꿔서 그냥 fx dx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가 뭐 ft dt든 간에 함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변수를 이렇게 바꿔줘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 3과 8을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3을 밑으로 내리고 8을 위로 올리면 이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식을 써보면 1부터 3까지 fx dx, 이번엔 플러스 부호가 바뀌고 3부터 8까지 fx dx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적분 구간이 1에서 3까지, 3에서 8까지 3 여기 연결되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1부터 8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고, fx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바로 적분해 보면 fx 요거 적분해 보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8을 대입하면 8, 8에 64에서 여기다 1 대입하면 1 빼면 63이죠. 그래서 여기 63 플러스 이번에는 여기 8 대입하고 1 대입하면 8 빼기 1이니까 7이네요. 그래서 63 플러스 7 답은 7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은 인티그랄 다음에 절대값 나오는 거 우리가 이번에 졸업고사에 시험 문제로 철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자, 8번 다항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앞에 연습 문제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스스로 확인하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요 부분 지금 네모친 부분 요게 정적분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답이 상수 숫자가 나옵니다. 답이 상수가 돼 숫자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요 부분을 이번 얘를 C라고 한번 치환해 볼까요? 숫자가 될 거니까 요 네모를 C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fx가 어떤 모양이 되면 fx는 3x 제곱하고 더하기 2c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죠. 요 네모친 부분을 숫자가 될 거니까 C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다시 이 네모친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ft dt인데 이거는 0부터 1까지 ft는 이거 대신 x 대신 t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t 제곱 더하기 2c 이렇게 해서 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적분해 보면 t 세제곱 플러스 2ct 이렇게 되겠죠. 0부터 1까지.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2c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누구냐면 이 네모 부분이에요. 네모 부분. 그러면 이 fx가 이 전체 fx가 요 네모 부분이 지금 1 더하기 2c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자,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그게 다시 2c랑 똑같아져야겠죠. 이해가시죠? 이 네모 부분을 구한 여기 이 정적분 계산 결과가 1 더하기 2c니까 요거 대신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1 더하기 2c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앞에 2를 곱한 이 뒷부분이 2c가 돼야 되는 거죠. 2c. 똑같은 fx니까. 그래서 한번 그걸 써보면 2 곱하기 1 더하기 2c는 다시 2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4c는 2c가 되는 거예요. 자, 넘기면 2c는 마이너스 2가 되고 c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c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우리가 fx가 정확하게 구해졌네요. fx는 3x 제곱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주어진 문제 뭐예요? f3이죠. f에다가 3을 대신 대입해라. x3, x에다 3을 넣어라. 27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25.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C라고 놨는데 이 전체를 C라고 나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이걸 상수항 취급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수가 될 거다. 숫자가 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숫자 취급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실말입니다. 어떻게 요만큼을 C라고 놓든 아니면 이 전체를 C라고 놓든 그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몇 차 함수죠? 예,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3차 함수고요. 최고차항이 전개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예요. 음수예요, 음수.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음수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기억이 나야 할 텐데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3차 함수 기본형이 이렇게 이제 최고차항이 음수일 경우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냐? 자, 요거 이퀄 0이라고 생각해 보면 x축에서 x 이퀄 0과 x 이퀄 2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0이 중근이죠. 0이 중근이에요. 그래서 x축은 아마도 이렇게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중근 0과 여기 2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위쪽에 있잖아요. x축 위쪽에 있는 넓이니까 정적분을 계산하면 바로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주어진 함수. 자, 주어진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 빼기 x d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곱하기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없으니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뒤에 것부터 썼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정적분이야. 자,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2 x 세제곱 0부터 1까지 0부터 1이 아닌데 중간에 바뀌었네. 0부터 2까지죠 지금. 자, 2만 대입하면 됩니다. 2. 자, 그럼 2를 요거에다 이렇게 대입하면 16이잖아. 16. 자, x의 4제곱은 16.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2를 대입하면 8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6.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3분의 4가 되고 자, 넓이는 3분의 4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요 부분 a라는 부분과 a 부분과 이 b 부분의 두 개의 넓이가 있는데 이 넓이의 b가 1대 1이에요. 이쪽이 2배로 넓다는 얘기죠. 얘보다 a가 이 속에 2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a가 이 속에 2개 있다 이런 얘기죠. 2배니까. 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k값, 여기 k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일단 a가 이 속에 2개 들어가니까 이 b를 반으로 딱 쪼개면 이쪽의 넓이가 요 a랑 똑같겠죠. 그죠?
요 A의 넓이랑 B를 반으로 쪼갠 요만큼 넓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위에 있는 A고 여기는 아래에 있는 A잖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 여러 번 했는데 위쪽에는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오고 요 아래쪽은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고 둘이 똑같은 넓이를 갖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부터 여기 절반까지 얘 적분을 그냥 하면 이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플러스 A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합해버리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B 부분에 이 정 가운데 여기가 어디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 가운데가 어디냐 즉 이 2차 함수 모양의 꼭지점 여기가 어딘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2차 함수의 꼭지점 2차 함수 꼭지점 찾는 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는 또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완전 제곱식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미분을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평평해지는 곳이잖아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2x-4가 되고 얘가 언제 0이 되죠? x가 2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 정 가운데 여기가 x가 2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해서 2까지 적분을 그냥 하면 여기는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는 똑같은 넓이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나와서 두 개를 합해버리는 정적분 결과는 0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인티그랄 주어진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를 적분할 건데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이 결과가 얼마가 된다?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이거 정적분이니까 자 한번 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kx가 되고 요게 0에서 2까지죠. 자 2만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8 빼기 이거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8 네 마이너스 8 3분의 38이 24 이렇게 쓰죠. 플러스 여기는 2k 자 계산하면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2k인데 요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요 값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2k가 3분의 16이 돼야 되고 2로 약분시키면 k는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역함수 나오는 문제는 이번 시험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일단은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면 이게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출발한 후 처음으로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여기서 보면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네. 움직인 거리는 뭘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 자 그럼 넓이를 구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는지만 찾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처음 출발 후 방향을 바꿀 때부터 또 두 번째 방향을 바꿀 때. 그러니까 방향을 두 번 바꾸는데 그때부터 그때까지 방향 바꿀 때부터 방향 바꿀 때까지 그냥 방향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속도가 양수면 어느 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방향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속도 그래프고 여기는 속도가 지금 양수인 거죠. 여기는 속도가 양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부분은 속도가 음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지점이 속도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지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바뀌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군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두 군데 요 사이에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빗금친 부분은요 지금 현재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사다리꼴 넓이 밑변의 길이 여기가 얼마예요? 1부터 5까지니까 네 4가 되겠죠. 윗변의 길이 여기는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여기를 뭐 밑변으로 봐도 되고요. 보통 사다리꼴이 긴 쪽을 밑변으로 보니까 선생님이 저 아래를 4로 본 거예요. 어쨌든 밑변과 윗변을 더하죠. 4 더하기 2.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높이는 요만큼인데 높이가 바로 여기 1이죠. 1. 그래서 높이는 1.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죠. 사다리꼴 넓이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원래 적분 파트 문제지만 적분 하나도 안 썼죠. 그러니까 적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도 그래프를 보는 연습 좀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6이다. 자,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y는 ax래요. 그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있다 이거죠. 둘러싸인 부분. 자, 이게 y는 ax, 이게 이제 2차 함수 요 그래프고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넓이를 구해보니까 36이래요. 36. 자, 36. 여기 넓이가 36이래. 36. 자,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죠? 바로 여기 시작부터 여기 끝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요 두 함수의 차이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함수가 만나는 지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x제곱 마이너스 2x랑 ax랑 둘이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예요. 얼마냐? 근데 a니까 뭐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어도 일단은 자, 왼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x로 묶어야겠죠? 넘겨서 묶으면 2 원래 마이너스 a인데 앞에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플러스 a가 돼서 x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x 값이 어디서 얼마냐? x가 0이 되는 점은 x는 0이거나 아니면 x는 2 플러스 a 다시 쓰면 a 플러스 2가 되겠죠.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선생님 a 플러스 2가 왼쪽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a는 양수래요. 양수니까 이쪽에 있어야겠죠. 양수니까 이미 2도 있고요. a가 양수니까 0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오른쪽, 0이 왼쪽으로 결정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티그랄 시작이 0이고요. 끝은 a 플러스 2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함수는 원래 이 두 개의 함수를 차이 그러니까 ax에서 위에 있는 ax에서 요 아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뺀 거 두 함수의 차이 함수를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근처에서 여기 지금 요게 바로 두 함수를 뺀 거잖아요. 뺀 건데 이거 뺄 때 써볼까요? x제곱 더 빼기 2 플러스 a x인데 이거 dx인데 근데 얘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해야 한다 그랬어요? 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는 직선에서 곡선을 뺀 걸 넣어야 돼요. 그죠? 위에가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래 직 빼기 곡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은 곡에서 직을 뺀 거죠. 곡 빼기 직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계산하면 우리가 원래 넓이가 바로 안 나오고 음수 값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36이 나왔지만 이 결과는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6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자, 적분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는 2분의 2 플러스 a x 제곱 그 다음에 0부터 a 플러스 2까지 사실 여기 2 플러스 a가 a 플러스 2랑 똑같은 거고요. 0은 대입해봤자니까 요거 a 플러스 2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대입해주면 3분의 1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고 빼기 2분의 1 왜 선생님 2분의 1 썼냐면 여기 요게 a 플러스 2잖아. 여기서 또 a 플러스 2를 또 넣으니까 a 플러스 2가 총 3번 곱해지는 거죠. 여기 2번 곱해지고 여기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건 공통이잖아요. 공통이니까 앞에 개수들만 빼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고요. 이 결과가 36이 아니라 마이너스 36이 나온다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마이너스 36.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 양변을 이제 6으로 곱하면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6을 곱하면 이쪽이 6의 세제곱이죠. 36이 6의 제곱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하면서 6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2가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a는 4가 되는 겁니다. a는 4. 이렇게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자, 이해 가시나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어떤 열차가 A역을 출발해서 3km를 달리는 동안 속도가 3분의 2t였다. 3분의 2t. 자, 속도가 3분의 2t라고 속도 V가 그 이후로는 속도가 일정했대요. 그러니까 3km를 도착하는 순간부터는 3km 이후의 속도를 일정하게 갔다는 얘기고 이 열차가 15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라. 열차가 달린 거리를 구하라. 자, 달린 거리를 구하라? 결국 뭘 구하는 거죠? 네,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 움직인 거리. 그죠? 움직인 거리. 근데 여러분 사실 열차는 지금 보통 열차 문제는 후진하지 않습니다. 후진하지 않아요. 무조건 전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랑 뭐랑 똑같은 거죠? 네. 뭐랑 똑같다고?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보통은 다르죠.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어요. 움직인 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가도 그 움직인 거리에 다 포함되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과 끝 위치만 생각해서 얼마나 변했는지 보는 거라서 보통은 다르지만 열차는 출발해서 한쪽 방향으로 쭉 가기 때문에 후진하지 않는 이상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게 곧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를 찾으면 되겠죠. 넓이 찾으면 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이 식을 지금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넓이를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넓이를 찾기 위해서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쪽은 T축이고요. 여기 세로축은 이제 V축이 되겠죠. 자, 여기 0이고요. 얘는 출발하면서부터는 속도가 3분의 2t라는 거야. 여러분 열차가 보통 그렇잖아요. 출발할 땐 0이고 0에서 출발하고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쭉 높인 다음에 어느 일정 구간이 가게 되면 계속 이제 같은 속력으로 쭉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묘사한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처음에 출발했을 때 3분의 2t니까 그래프가 1차식이라서 원점을 지나는 1차식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바로 이게 V는 3분의 2t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는 도중에 3km까지는 요 속도로 간다는 거죠. 3분의 2t에 맞게.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냐? 도대체 언제 시간이 돼야 언제쯤 요 시간이 이게 지금 시간축이잖아. 시간이 얼마가 됐을 때 3km가 되냐? 3km. 근데 3km는 뭐예요, 이게? 이것도 움직인 거리잖아요. 움직인 거리. 그죠? 움직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넓이고요. 넓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넓이가 3이 된 거예요. 3.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인지 찾아야겠죠. 그 시간 이후에는 얘는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옆으로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15가 될 때까지는 일정하게 달린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넓이 K 이후로는 요만큼 넓이가 되는 거죠. 총 우리가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이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야. 정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봐. 자, 얘는 처음에 출발해서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특정한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어떤 시간이 흘렀을 때 얘는 3km를 달리게 될 거예요. 3km 달릴 때까지는 완만하게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3km를 딱 달리게 되면 그 3km가 바로 뭐예요? 움직인 거리니까 넓이에요. 3km 여기 넓이가 3이 되는 순간 그 열차는 이제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면서 이제 이 K부터 15까지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K부터 15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넓이를 구하면 움직인 거리니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K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이거 언제까지 여기 몇 분이죠? 몇 분이 됐을 때 여기 넓이가 3이 될까? 적분을 이용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 삼각형 넓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해도 되겠죠? 한번 삼각형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밑변의 길이를 K라고 잡고 K, 그렇죠? K. 그럼 요 높이는 어떻게 돼? 높이는 이 K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2K가 되겠죠. 3분의 2K. 그래서 여기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3분의 2K 곱하기 2분의 1 요게 돼서 약분되고 이건 3분의 1K 제곱이 되고요. 요게 3이 될 때, 요게 3이 될 때. 그렇죠? 넓이가 3이니까. 그래서 K 제곱이 9가 되는 거고 K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만 K는 시간이니까 흘러가는 거니까 양수만 되죠. 3이 되는 거예요. 3. 3분. 3분이 되었을 때 여기 넓이가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3분이 되는 순간에 요 속도, 3분이 됐을 때 속도를 이제 유지하면서 쭉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자, 3분일 때 속도는 얼마일까요? 3분일 때 속도는 t에 대신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바로 2가 되겠죠. 2.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분 동안 달린 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만큼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요만큼과 요만큼. 근데 여기는 이미 3이라고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모만 구하면 되겠죠. 이 네모. 네모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12가 되는 거죠. 높이는 2니까 이 네모의 넓이는 2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24. 그래서 27이다. 그래서 열차가 달린 거리는 27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 네모 어떻게 구한다고? 밑변의 길이가 12, 높이가 2. 여기 넓이는 12 곱하기 2. 그래서 2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하면 되는 거니까 27이 답이 되는 겁니다. 충분한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5번과 16번은 선생님 시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말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선생님과 함께 다 풀어봤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기침도 하고 막 그래서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만들 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졸업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